수능 완성 나형 120쪽 24번 문제입니다. 확률 변수 x는 평균 m, 표준 편차 2인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그리고 x가 m-4 이하일 확률이 다른 어떤 확률과 서로 같다고 했는데요. 이 확률을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와 관련해서 그림으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분포니까 이렇게 좌우대칭인 종 모양으로 그려질 거고요. 여기 값이 평균 m이겠죠? 그럼 m-4는 2보다 왼쪽에 있을 거고 좌변에 놓인 이 확률의 값은 그래프 아래 이 영역의 넓이와 같습니다. 자, 그런데 x가 2m-4 이상의 값을 취할 확률이 방금 색칠한 이 영역 넓이와 같다고 합니다. 그러려면 2m-4의 위치는 어때야 할까요? 그렇죠? 2m-4는 m-4가 m하고 떨어진 만큼 요거랑 동일한 거리만큼 반대 방향의 위치에 떨어져 있어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2m-4가 위치하고 우변의 확률은 이러한 영역의 넓이가 되는 거죠. 맞나요? 이거를 식으로 나타내면요. m-4와 2m-4의 중점이 m이라는 거죠. 그래서 m-4 더하기 2m-4가 m의 2배, 2m과 같다. 3m-8이 2m과 같으므로 m값은 8 얻습니다. 자, 그러면 x가 따르는 분포에 대해서는요. 평균과 표준편차 모두를 알게 되었고 구해야 하는 것을 다시 살펴보니 x가 4 이상 6 이하의 값을 취할 확률입니다. 요거 표준화를 이용해서 구해보면 되겠죠? 이건 어떤 확률과 같냐? x에서 x의 평균을 빼고 x의 표준편차로 나눈 값. 이것이 4 빼기 8을 2로 나눈 것 이상 또 6 빼기 8을 2로 나눈 것 이하일 확률과 같습니다. 그러면 z가 -2 이상 -1 이하일 확률과 같고요. 표준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또 생각을 해본다면 여기 0이고 -2 이상 1 이하 요 영역의 넓이죠. 그래서 표에서 읽어야 할 값은 0과 -2 사이 넓이, 0과 2 사이 넓이인 요 값, 0.477이 또 0과 1 사이 넓이, 0과 -1 사이 넓이죠. 0과 1 사이 넓이이자 -1 사이 넓이인 요 값. 그리고 그 두 값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뺄셈 해주면 되겠습니다. 0.4772에서 0.3413을 빼서 답은 0.1359 1번 되겠습니다. 이어서 121쪽 27번 문제입니다. 어느 도시에 남자 고등학생 5,000명을 대상으로 키를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평균이 174에 표준 편차가 5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5,000명이 키가 어떠했는지 그거를 x라고 나타내 볼게요. x가 따르는 분포, 정규 분포고 평균 174에 표준 편차 5. 그런데 이 5,000명의 키를 큰 값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1,500번째 이내에 들기 위한 키의 최소값. 이걸 정규분포 표를 이용해서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요,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를 이용해서 나타내 볼게요. 학생들의 키, x값이 쭉 있을 건데 평균이 174란 말이죠. 5,000명의 키가 이 영역에 이제 나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큰 값부터 나열했을 때 1,500번째 이내, 그러니까 상위 1,500위 이상이라는 이야기죠. 5,000명 중에 1,500명이면 우선 상위 50%보다 더 적은 수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원하는 키는 어떤 커트라인이에요? 1,500번째 이내에 들기 위한 커트라인 키인데 이 값을 뭐 K라고 합시다. 근데 여기 색칠한 이 핑크색 영역이 5,000명 중 1,500명 요거에 해당하는 확률 그게 넓이가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수로 나타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5,000분의 1,500 100 되고 50분의 15니까 100분의 30 0.3일 겁니다. 확률 0.3이 되도록 하는 요 K를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어진 표가 표준 정규 분포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 x를 또 표준화시켜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기 평균 174를요, 표준화를 시킨다고 합시다. z는 x 값에서 x의 평균 174를 빼고 표준 편차 5로 나눈 값일 건데, 그 과정을 거치면 이 174는요, 0에 대응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k는 어떤 값에 대응하게 될까? 어떤 값에 대응해야 하느냐면 k-174 나누기 5 요거에 대응하게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바는 요 영역의 넓이가 확률 0.3이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자, 요 색칠한 영역의 넓이가 0.3이라는 거는요. 0과 2수 사이 이 빨간색 영역의 넓이가 그렇죠? 0.2가 되는 거예요. 이 0.2를 표에서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있네요. 0.52에 대해서 0과 0.52 사이 값을 취할 확률이 0.2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찾던 이 수는 0.52가 되어야 하는구나. 그럼 이것으로부터 K 마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174가 0.52 곱하기 5이므로 얼마죠? 2.6이고 그래서 K는 176.6 키의 커트라인 176.6 1번 되겠습니다. 다음 122쪽 30번입니다. 720명 학생이 각자 4문자 중에서 서로 다른 2개 문자를 임의로 선택합니다. 4C2의 상황이고요. 근데 A와 B를 모두 선택한 사람이 110명 이상 135명 이하일 확률 구합니다. 720명 각각이 어떤 시행을 할 건데 그 중에 사건이 일어난 사람의 수. 전체 시행 횟수 중에 사건이 일어난 횟수를 세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분포와 관련이 있을까요? 그쵸? 이항 분포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내용을 그냥 사건이라고 할게요. 이 사건이 일어난 학생 수 720명 중에 사건이 일어난 학생 수를 x라 하면 이 x는 이항 분포를 따르죠. 총 720번의 시행이 있는 거죠. 그리고 p값 한 번의 시행에서 저 사건이 일어날 확률 이걸 지금부터 구해야 하겠는데요. 넷 중에 둘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경우의 수 4C2로 6일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A와 B를 모두 선택하는 건 A, B 선택하는 한 가지 뿐이란 말이죠. 그래서 확률 1 되겠습니다. 아니, 확률 6분의 1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항분포 2돼 N값이 720, P값이 6분의 1인 이항 분포이고요. 이걸 따르는 X에 대해서 X가 110 이상, 135 이하일 확률을 구합니다. 일단 수가 굉장히 여러 개이고 커요. 그러면 정확하게 이항 분포의 확률 질량함수를 이용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겠죠. 이 이항 분포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근사시킵시다. 정규 분포에 근사시킬게요. 정규 분포로 근사시킨다고 하면 평균의 값은 720 곱하기 6분의 1로 120이 될 거고 분산 120에다가 6분의 5를 추가로 곱해요. 그러면 20 곱하기 5니까 100이죠. 표준 편차가 10인 그런 정규 분포가 됩니다. 이렇게 가정했을 때 이거를 또 표준화 시켜볼 수 있겠죠. 110 빼기 120 나누기 10 요거 이상 135 빼기 120 나누기 10 요거 이하 그러면 마이너스 1 이상 그리고 1.5 이하일 확률 그림으로 나타내 본다면 0은 여기 있어. 마이너스 1 여기 있고 1.5 여기 있죠. 이 사이 확률이기 때문에 저 표에서 읽어야 할 값은 1에 해당하는 값과 1.5에 해당하는 값. 이 둘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계산 스스로 해보세요. 123쪽 33번 문제입니다. 어느 모집단의 확률 분포가 표로 주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크기 4인 표본을 추출하고 표본 평균 x바에 대해서 vx바를 구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x바의 분산은 모 분산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먼저 생각을 해볼 건데 그렇죠? 표본의 크기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표본의 크기가 n이라면 분산은 모 분산의 n분의 1배가 돼요. 그래서 지금의 경우는 4분의 1배가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Vx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Vx를 구하기에 앞서 x의 기대값을 먼저 구해야 할 거고 현재 확률 a의 값을 모르지만 그런다고 해도 뭐 평균을 구하는 데는 지장이 없죠. 0과 a를 곱하면 어차피 0일 거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의 2분의 1 그리고 1의 4분의 1 더해서 마이너스 4분의 1이라는 평균 얻습니다. 다음 x제곱의 평균 구하겠습니다. 물론 원래 분산의 정의 x-m의 제곱의 기대값 이렇게 구해도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m 값이 마이너스 4분의 1이기 때문에 이걸 계산하는 게 식이 훨씬 더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 x제곱을 통해서 구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의 제곱에 2분의 1을 0제곱에 a를 생략하고 1제곱에 4분의 1을 곱해서 더해요. 그러면 4분의 3이 되겠죠. 그러면 이들을 종합해서 vx는 이 x제곱에서 2x의 제곱을 뺀 것과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죠? 4분의 3에서 16분의 1을 뺀 16분의 1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하는 값은 16분의 11에서 4분의 1배를 추가로 해요. 64분의 11. 124쪽 36번 문제입니다. 어느 학교 학생이 하루에 섭취하는 단백질의 양에 관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양을 x라 하겠습니다. 이 x는 평균이 60에 표준 편차가 5인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그런데 이 학교 학생 중에 임의로 n명을 추출하고 이들이 하루에 섭취하는 단백질 양의 평균, 그러니까 표본 평균이 되겠죠? 그 표본 평균이 65 이하일 확률이 0.9772라고 합니다. 주어진 조건을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될 거예요. 확률 x바가 65 이하. 이 값이 0.9772이다. 자, 그러면 x가 따르는 분포가 아니라 x바가 따르는 분포에 대해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x가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추출한 표본들에 대한 표본 평균 x바 역시 정규 분포를 따르고 그 평균은 모평균 60 같습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는 표본의 크기가 n이었기 때문에 루트 n분의 1배가 돼요. 분산이 n분의 1배 되면서 표준 편차 루트 n분의 5가 되겠습니다. 이런 분포를 따르는데 이런 분포를 따르는 x바가 어쩌고 저쩌고 할 확률 그리고 표준 정규 분포표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표준화 과정을 거쳐야 하겠습니다. 만약에 z를 x바 빼기 x바의 평균 60 나누기 루트 n분의 5 이렇게 설정을 한다 그러면 요거는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겠죠. 근데 이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z에 대해서요. 어떤 값 이하일 확률이 0.9772인가 요거를 살펴봐야 하겠죠. 0. 0.9772라는 확률이 나오려면 우리가 생각하는 수가 여기 0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할 겁니다. 요만큼의 확률이 0.9772가 되려면 요만큼이 0.5라는 것 때문에 요 넓이가 얼마여야 할까요? 그쵸? 0.4772여야 할 겁니다. 이 0.4772를 표에서 찾아보면 여기 2에 대해서 그러한 값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가 2일 때 이만큼이 0.4772. 자, 그러면 다시 x바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x바가 평균은 60인데 65 이하일 확률이 0.9772라면 이 65를 표준화하였을 때 2에 대응한다는 뜻일 겁니다. 맞나요? 따라서 65 빼기 60 나누기 루트 n분의 5 계산했을 때 2가 되어야 하고 그러면 루트 n이 2이므로 결국 n은 4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38번입니다. 어느 농장에서 생산하는 바나나 한 송이의 무게가 평균 m 표준 편차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바나나 한 송이의 무게를 x라고 할게요. x는 n, m 시그마 제곱을 따르고 있고요. 이 바나나 중에서 100송이를 이미 추출합니다. 표본의 크기 100으로 해서 표본 추출을 했고 이렇게 해서 얻은 표본 평균의 값이 x바였다고 합니다. 이를 이용해서
바나나 무게의 평균 m에 대해서 신뢰도 95% 신뢰 구간을 구했는데 이렇게 되었다고 해요. 시그마분의 x바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시그마와 x바의 값 각각을 구해야 하겠고요. 신뢰 구간을 구하는 공식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모평균은 우리가 구했던 표본 평균의 값에서 얼마 작은 거 이상 또 얼마 큰 거 이하 이런 식으로 신뢰 구간을 구해보았는데 여기에 보태질 값은 단위를 루트 n분의 시그마로 한다고 했죠. 현재 표본의 크기가 100이었기 때문에 루트 n, 루트 100, 그래서 10분의 시그마 곱하기 어떤 상수 이런 꼴이 붙을 거예요. 여기도 10분의 시그마 곱하기 어떤 상수. 근데 여기 붙을 이 상수는 신뢰도에 의해서 정해지는 값이라고 했죠. 지금 신뢰도가 95%예요. 그리고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는 Z가 1.96의 절대값이 1.96 이하일 확률이 95%였어. 그래서 여기 들어갈 수 1.96 되겠습니다. 그러면 1.96, 1.96 이렇게 신뢰 구간을 구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이 값이 2.3008이고 요 값이 2.379이라는 거죠. 그러면 x바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연산을 해야 하는가? 지금 양쪽에 있는 이 두 수를 더해버린다면 여기 있는 1.96 곱하기 10분의 시그마가 플러스, 마이너스, 상쇄되고 사라지고 그리고 요것만 2배 남을 거예요. 따라서 2.3008과 2.3792를 더하고 이를 2로 나누면 x바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시그마가 궁금해요. 이 두 값을 이용해서 시그마를 보고 싶으면 이 x바는 사라지는 게 낫겠죠. 그러기 위해서 2.379에서 2.3008을 뺍니다. 그러면 1.96 곱하기 10분의 시그마 이것의 2배가 남을 거예요. 여기까지를 식으로 정리해 볼게요. 2.3792 빼기 2.3008 했을 때 2배의 1.96 곱하기 10분의 시그마입니다. 자, 그러면 시그마만을 구하고 싶다면 아까 계산했던 뺄셈식 2.3792에서 2.3008 뺀 것에 5배 하고 1.96으로 나누어 주면 시그마를 구할 수 있겠죠. 자세한 계산은 스스로 해보고 그걸 다 구하면 시그마분의 x바 역시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문풀은 여기까지입니다.